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보들과 노하우 그리고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콘텐츠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누구나 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간에 이제 모든 콘텐츠를 총 집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을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세 번째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부터 예스24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간간히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책에 실린 노하우의 어떤 한 파트를 가지고 와서 이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제가 지식들 좀 많이 전달을 해봤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지식들을 지혜로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지 않았었다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만 보고는 좀 매장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스스로 좀 마인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좀 약하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낸 책 제목이 처음 하는 장사 공부거든요. 그 책에 실린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이 지식들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다 못해서 장사가 약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모르고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매출은 이렇게 좀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제 책에 실린 지식을 지혜로 바꿔서 실제로 내 매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모든 장사에는 손님을 이끄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데요. 각 단계별로 손님을 이끄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책도 역시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도 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련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무언가 구조를 짜서 사람들이 그 구조 형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장사를 하는 우리도 그게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도 이런 정형화된, 아니면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좀 더 내가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 프로세스를 만든다면 실제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재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들이 어디에나 똑같이 다 들어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사장님들의 매장을 컨설팅하거나 코칭을 해주면 아주 기막힌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5,000명 정도를 좀 만났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다 실은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무엇인가를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자신의 현재 매장과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의 이 내용들을 판매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사는 이런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해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도 하시고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구매 욕구 파악인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필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욕구는 필요성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음식을 판다면 내 음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맛 하나만 필요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위치가 그 사람한테는 필요성이 될 수도 있고요, 비주얼이 필요성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양이 많은 게 또 필요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팔고 있는 어떤 음식 아니면 상품, 그게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필요성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좀 더 쉽게. 양 옆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렇게 쫙 나란히 있고, 유동 인구의 90%가 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거기다가 대로변 2층에서 양꼬치 맥주집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건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그 건물 1층에서 떡볶이집이나 패스트푸드점을 한다면 해당 상권의 필요성이 동반되는 음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프로세스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나요? 아주 쉽죠. 자, 고깃집이 엄청 질비한 거리에 만약에 팥빙수 집이 하나 덩그러니 좀
좀 생뚱맞게 이렇게 딱 있다면 오히려 이게 고깃집보다 매출이 더 좋은 디저트 가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실제 사례로 좀 만들어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실제 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B2K 브랜딩 팀에서 홍대에 있는 스테이크 전문점을 해장국집으로 바꾼 사례가 있어요. 홍대에는 이렇다 할 해장국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밤새 놀 수 있는 곳과 뭐 클럽은 많은데 그 이후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속을 달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마지막 아지트, 혹은 홍대 엄청 자영업자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계속 자영업자들이 끝없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나서, 열심히 술을 팔고 나서,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고 나서 가게 문을 닫고 하는 식사, 반주, 소주 한 잔, 그리고 그 근처에 회사들도 많잖아요. 뒤늦게 퇴근하고 먹는 한 끼, 이런 니즈가 많은 공간이라는 판단에 스테이크집에서 해장국집으로의 변신을 시켰어요. 자, 이처럼 늘 필요성을 체크하고 만약 필요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처음 하는 장사 공부를 보시면 안에 좀 다양한 사례들과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잠깐의 1초의 시간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면 관련 콘텐츠를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니까 그때마다 계속 보내드릴게요, 알림으로. 자, 이렇게 1단계에서 욕구, 필요성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는 2단계겠죠. 2단계는 손님의 욕구, 내가 이 손님의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물건의 경우에는 손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죠.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요. 1단계, 필요성을 느끼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문을 하는 순서, 내가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하자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식당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음식은 맛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위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전동 드라이버는 편하게 이 피스, 나사를 풀고 조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음식은 맛이 있냐 없냐, 우리 집과 또 가까운 거리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메뉴를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한 3000세대, 4000세대 아파트에 돈가스 집이 딱 2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돈가스 집은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느 돈가스 가게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맛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더 그 해결을 잘해 주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아파트에 사는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 돈가스 스타일이나 아니면 소스의 맛을 좀 바꾼다든지, 혹은 유행하는 돈가스 스타일을 새로 선보여서 신메뉴로 내서 사람들이 그 니즈에 맞게 계속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하게 손님한테 더 접객을 잘하는 그런 응대를 한다든지, 또는 주거 환경을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가격 대비 양으로 승부를 한번 본다든지. 자, 어쨌든 한 곳이 이렇게 문제 해결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 그곳이 더 잘 될 거예요. 몰리게 되는 거죠, 손님들이. 실제로 제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그 시올돈이라는 돈가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는 동네 상권에서 문제 해결을 계속 해줍니다. 저렴한데 양과 맛은 뛰어나거든요. 반대로 정돈이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정돈이라는 돈가스 브랜드는 꽤나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기본 등심 카츠가 시올돈은 12,000원인데 정돈은 16,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정돈은 일반적인 동네 상권보다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곳에 더 잘 어울리는 브랜드인 거죠. 실제로 그런 곳에 더 많이 입점을 해 있고요, 브랜드 자체가.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래도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으신 분이에요.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3단계, 4단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힘을 내서 이해도를 좀 높이셔서 본인의 지식 그리고 본인의 지혜로 좀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3단계는 3자의 후기나 추천인데요. 이게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1단계 제가 뭐라 그랬죠? 필요성이라 그랬죠. 1단계 필요성에 의해서 가게를 찾거나 배달을 시키고, 2단계는 맛, 위치, 아이템 등등 이런 적합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3단계 후기나 추천에 밀려서 되려 이 경쟁 가게에 아예 그냥 참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영업이 경쟁 구도가 너무 계속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 가게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다른 곳들보다 손님이 없이 경쟁에서 지는 거니까. 자, 배달 어플이나 플레이스나 블로그라든지 당근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 지역에 있는 어떤 네이버 카페 등등 후기를 간과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건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식당은 이 후기가 구매 결정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기울어야 그 식당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 먹어본 사람들의 평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옷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입어보고 살지 말지 결정을 하지만, 식당은 들어가면 무조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거의 99% 사 먹잖아요. 시켜놓고 음식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네? 별로네? 하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자, 손님들의 구매 욕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게 바로 3자의 리얼한 후기입니다. 이게 이제 식당으로 치자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당은 특히나 더. 비슷비슷한 맛의 두 돈가스 가게가 있는데, 아까 그 돈가스 가게가 있다고 칠게요. 한 곳에 악플이 달린다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 가게에서 뭐 일부러 악플을 다는 뭐 그런 작업도 옛날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악플을 달아주는 막 업체도 생겨나고, 그런 어뷰징, 진짜 나쁜 짓들을 해가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마케팅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부르는데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좋은 리뷰가 음식 주문에 강력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음식 선택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영수증 리뷰도 그래서 이제 내돈내산이 중요한 거예요. 돈 주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지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 책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써져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4단계입니다. 4단계는 3단계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4단계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4단계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는 몇 단계까지 딱 이해했고 몇 단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5단계까지 모두 다 이해를 했다 라고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단계는 아주 현실적인 건데요. 먹는 방법의 다양화를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식당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는 방법의 다양화. 뜬금없어 보이지만 식당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3단계까지는 동점이라고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음식 먹는 방법이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세 가지냐, 아예 없느냐에 따라서 손님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아마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아시죠? 그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아야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다방면으로 어떤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이 보통 우승을 합니다. 실력으로 판가름 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돈가스로 예를 들었으니까 돈가스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좀 더 쉽게. 자, 쌈무에 이렇게 싸가지고 어디에 딱 찍어서 먹는 돈가스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돈가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왠지 쌈무에 싸서 무언가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돈가스는 머릿속으로 퍼포먼스가 그려지지 않나요? 단순히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쌈무인데, 아니면 쌈무 안에 쫄면을 넣고 돈가스를 함께 넣어서 먹는다고 쳐볼게요. 자, 이게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먹는 방법이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먹는 돈가스랑 다른 거죠.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쌈무에다가 쫄면이랑 돈가스에 싸서 먹고 나서 짬뽕 국물을 무조건 한번 떠먹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퍼포먼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순서 자체를 브랜드에서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른 예로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원할머니 보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니까 고기랑 떡을 같이 싸먹게 됐습니다. 떡쌈이라고 해서 뭔가 좀 조합이 안 맞을 것 같지만 이게 나름 특이한 맛이라서 먹으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원할머니 보쌈도 초반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 떡쌈이 아직도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돈가스와 쫄면을 같이 주는 무공돈가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돈가스와 짬뽕을 같이 주문할 수 있는 교동짬뽕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돈가스만 덩그러니 파는 것보다는 이런 조합이나 먹는 방법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안 하고는 기억력에도 차이를 보이게 해줍니다. 더 길게 기억에 남게 해준다거나 색다른 경험, 색다른 식감을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먹고 싶은 그런 기억의 잔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다라면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돈가스 가게라도 이렇게 먹는 방법이 다양화된다면 구성의 퍼포먼스, 바이럴이 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마지막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누구나 다 한 번씩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건데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이건 바로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면 음식의 수량을 제한해서 판다든가 아주 심플하게 테이블 수를 줄여서 파는 거예요.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파는 메뉴가 있다라든지 어느 특정 요일에만 주는 그런 메뉴, 사이드, 서비스가 있다라면 사람들은 굉장히 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카운팅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훨씬 더 많이 희소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밖에 팔지 않는데 벌써 98개가 팔렸습니다. 2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 팔면 저희 가게 문 닫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손님이 꽉 찬 작은 가게를 여러분들은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널찍하고 텅텅 빈 가게를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꽉 찬 그런 가게를 가고 싶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많은 사례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최근에 이 외식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 이론이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는데, 이유는 좀 더 작게 오픈할 걸 너무 크게 오픈해가지고 매장이 너무 텅텅 빈 느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후회하시는 분들을 좀 제가 많이 만났는데, 이 음식 수량을 한정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걸 한정으로 파셔도 돼요. 꼭 그걸 찾는 손님들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메뉴판에 한정 판매라고만 적어놔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의 심리는 어쩔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크게 써 붙여야겠죠. 잘 보이게. 그리고 한정 수량이 다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언제 다시 먹을 수 있냐고, 하루에 몇 개냐 파냐고. 그럼 다음에 그걸 먹기 위해서 다시 오는 손님들이 분명히 생겨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계속 그게 선순환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는 이 원가 대비 마진을 줄여서 비주얼에 크게 신경 쓴 메뉴를 한정으로 팔아도 돼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고도식의 알등심이라든지 또 호연제의 어복쟁반이라든지 또 저희 B2K 브랜딩에서 브랜딩을 했었던 화봉족발의 랍스타 막국수, 이런 것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 책 처음 하는 장사 공부도 초판 1쇄에는 제가 비공개 라이브를 할 계획이거든요. 증문즉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초판 1쇄에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책에서만 비공개 라이브에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가 책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찍어내는 책은 그게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정 판매인 거죠. 초판 1쇄에만 비공개 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QR코드가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늦게 사면은 이것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6월달에 비공개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에 책 사신 분들만 비공개 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원가에 많이 투자해서 비주얼을 높이고 나서 한정으로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이럴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기획하고 움직이는 브랜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입소문이 나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뭐 레몬탑 파이볼이라든지 치즈카츠 버거라든지 또는 고가의 원재료, 새우나 소고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메뉴를 비주얼 좋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바이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런 메뉴의 특징들이 팔아도 남는 건 없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있고 매출 볼륨 자체를 좀 많이 올려줍니다. 우리 매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추가 바이럴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곱의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한정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즉 가성비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는 셈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5단계의 어떤 기본적인 판매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매장과 비교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나는 과연 단계별로 손님을 이끄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짜 놓았는지, 이런 구조를 내가 갖추어 놓았는지 체크는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출간한 이제 처음 하는 장사 공부 책에는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로 어떻게 매장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모조리 다 꽉꽉 눌러 담았어요.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식이 난무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인터넷의 모든 것들, 사실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지혜를 알아야 이해하고 그걸 내가 써먹죠. 그래서 강의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책 처음 하는 장사 공부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공개 온라인 특강 초대권이 초판 1세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5월달에 구매를 하시면 6월달에 있는 비공개 라이브에 오실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그때 또 장사 이야기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이 프로세스 구조를 잘 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정 댓글